지금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에 서명한 지 거의 16개월 가까이 지났죠.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굴러가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 뭐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 이 세 개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걸 이제 구조를 재검토 중이라고 이제 본론보고에서 7월 초에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그거 얘기 좀 드릴 거고, 그리고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에 비트코인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나 아니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았는데 암호화폐 시장만 좀 소외받는 이런 느낌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 얘기만 지금 막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7월 6일 날 본론보고에서 좀 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 전략 비축 계획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지금 뭐 좀 지연이 되고 있다, 쉽지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 얘네들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비트코인을 좀 전략적으로 비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좀 오래 걸렸냐면, 일단은 의회에서도 통과를 안 시켜줄 뿐더러 재무부 입장에서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또 법적 권한을 또 승인을 받으려면 또 상원 거치고 또 하원 거치고 민주당한테도 또 받아야 될 거고, 하다못해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나 이런 법안들도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비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처음 계획이 연방정부 그 기관들이 이제 범죄나 아니면 수사할 때 자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그 비트코인을 재무부가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장기 보유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재무부가 보유하는 걸로. 근데 재무부가 해당 비트코인을 보관하려고 했더니 장기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 법적 권한을 만들자고 했더니 그게 또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그 재무부 내부에서도 야 이거 좀 너무 위험하다, 우려를 막 제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안이 나온 게 뭐냐면 전략 비축을 상무부 산하에 두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김이 강할 수 있는 좀 수월한 상무부 산하에 두고, 그리고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하자. 그래서 요 얘기가 지금 의논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행정명령 이야기대로 비트코인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게 현행 법률 체계상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해보는 거고. 근데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누가 할지가 아직 미약정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예요. 재무부가 할지, 상무부가 할지, 법무부가 할지 아직 그것도 안 정해졌다는 거야. 작년에 25년대 그렇게 떠들어 대놓고. 지금 백악관이나 법무부 공식 입장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디지털 자산의 첨단 기술을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겠다 비전을 제시했다, 뭐 그냥 그럴싸한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만. 그리고 행정부도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비축할지 운영 구조를 계속 검토 중에 있다, 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다, 비축할 거다라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해요. 백악관 그 대변인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똑같이 갈 거다. 근데 이렇다 할 알맹이가 없는 거지, 구체적인 게. 그리고 법무부 공식 성명은 재무부랑 상무부랑 지금 협력 중이다, 법적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검토 중이면 언제까지 검토를 할 거냐고. 뭐 1년 넘어서 1년 6개월이 지금 지나간 상태에서 작년 상반기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재무부랑 상무부랑 계속해서 법적 다툼이 있다고 그래요. 지네들이 누가 관할을 할 건지. 그래서 트럼프가 지시했던 게 이제 재무부랑 상무부에 예산을 쓰지 말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확보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전략이 없어 지금 아직도. 실제 방안도 미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팩트는 법무부, 재무부, 그리고 상무부까지 얘네들 세 개에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시행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트럼프 어카운트 얘기도 나왔는데, 트럼프 어카운트라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좀 간략하게 트럼프 어카운트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7월 4일부터 이제 미국 애기들 태어나게 되면은 계좌를 만들어줘서 그 계좌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주고, 돈으로 미국 S&P 500 ETF, 그러니까 자동으로 사게끔 하는 게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입니다. 그게 7월 4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초기 가입 규모 숫자만 6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1000달러 정도 지급해주고, 정부에서. 가족은 연 5,000달러 넣어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치로 넣게 되면 100세 때 은퇴할 때 이젠 그 가져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돈이 193억 원인가라고 해요. 어마무시하죠. 193억 원. 근데 이게 수치가 뭐 어떤 거 기준이냐면 S&P 500이 평균 10% 가까이 올랐을 때, 상승했을 때 그거 기준으로 193억 원.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가족들도 연 최대 5,000달러까지 넣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190억, 200억인 거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 계좌인데,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 그 오프닝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요즘 뭐 코인 관련해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계좌가 막 잔고가 엄청 늘어났고 뭐 돈을 벌었네, 이런저런 얘기들로 엄청 시끌시끌한데, 혹시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에 비트코인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 그래놓고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는 비트코인의 크립토에 대한 엄청난 지지자다. 팬이다. 라는 얘기를 좀 비쳤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주는 거지.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추가 발언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카운트 그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S&P 500 ETF만 담을 수 있게끔 됐거든요. 수수료도 제일 저렴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주식을 그냥 강제로 매입하는 거예요. 만 18세까지 해지를 못해. 무조건 18세면은 18년이죠. 18년 동안은 미국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이 계좌는. 정해진 금액만큼. 초기 지원금이 1인당 한 1,000달러 정도. 가족 기부 한도가 연간 최대 5,000달러. 18세까지 인출 불가. 그러니까 18년 동안은 최소 주식시장에 돈이 묶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은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 논리대로 따지면. 그리고 이 계좌를 처음에 이제 운영하는 게 로빈후드. 로빈후드 지금 주가 괜찮죠? 안 그래도 월드컵 때 예측 시장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어카운트에 최초 진행 계좌가 지금 들어갔어요. 로빈후드가. 그만큼 또 거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쟤네들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18년 동안 그 로빈후드 계좌에서 어떻게 한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차거나 쓸 때 자연스럽게 로빈후드에서 또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되겠죠. 관심을 갖게 되면 당연히 로빈후드를 쓰겠죠. 내 돈이 얼마나 있나 보면서 비트코인도 투자할 수 있고 뭐 미국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로빈후드 주가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번에 스페이스X 그 CEO가 5천억 원이죠. 한 200만 주를 기부를 했어요. 스페이스X 주식을. 그럼 봅시다.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유지가 되는지. 지금 델 테크놀로지스 창업자 부부도 지금 62억 5천만 달러인가 개인 명의로 기부를 했죠. 그럼 돈이랑 혹은 스페이스X 주식을 어떤 식으로 나눠주냐면 내가 이 계좌를 틀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붓기 시작해. 그러면 1인당 뭐 한 주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스페이스X 한 주 주고 혹 62.5억 달러는 돈으로 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야, 어카운트 계좌에 좀 기부 좀 해라. 기부하면 너네 좋아질걸? 델 테크놀로지스처럼 너네 국방부 전속 계약 맺을 거 5년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주식만 받을까? 기부를? 채권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크립토도 받을 수 있죠. 현재 법률상 기부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비트코인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 체계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기자가 물었죠. 비트코인을 넣을 수 있니?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기부 형태로 넣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누가 비트코인을 이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에다가 기부를 해. 그럼 방식이 있어요. 그 비트코인 받은 거를 즉시 매도해서 S&P 500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영향에는 좀 안 좋겠죠. 시장에 던지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비트코인 매도해서 그 돈으로 S&P 500을 주는 거. 혹은 두 번째, 계좌 내에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유한 것만큼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거 그거 그 임계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뭐 지불을 해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쉽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금액만큼 환산을 해가지고 뭐 이거를 근데 정부가 가져갈 수는 없겠다. 반발이 너무 심하겠다. 그래서 그냥 계좌 내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유하는 방법, 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비트코인 ETF 편입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받았어. 그러면 이거를 비트코인 ETF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나눠주는 이런 방식은 가능할 수 있겠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당장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에 편입을 하거나 뭐 들어간다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건 기부를 받는 형식이다. 비트코인을 기부 받아서 첫 번째, 그거를 당장 팔아가지고 S&P 500에 재투자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가, 계좌 내에. 아니면 세 번째, 받은 비트코인 현물을 팔고 그 돈만큼 비트코인 ETF를 편입해서 ETF를 나눠주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어카운트에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들이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참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막 이렇다 저렇다 할 기사들이 없죠. 그래서 트럼프 어카운트 만약에 비트코인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요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세 가지. 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해왔고. 그래서 일단은 뭐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건데 작년부터 지금 1년 6개월 정도 끌어왔는데 말만 끌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부서가 주체가 돼서 비트코인을 매집할 건지 재무분지, 상무분지, 뭐 법무분지 누가 할 건지 그거부터 좀 정해서 발표를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아직은 재무부랑 뭐 법무부, 상무부 같이 한다고 하니까 같이 뭐 한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트럼프의 전략 비축 정책이 세 개의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가장 최근에 지금 발표된 내용입니다. 재무부랑 상무부가 지금 간할 다툼을 있고 여기 간할 다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7월 4일부터 발표된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에
비트코인 가능성까지. 만약 비트코인이 대입이 된다고 하면 즉시 매도해서 S&P 500 재투자. 그럼 계좌에 비트코인 그대로 보유. 그럼 비트코인 ETF 편입하는 방법. 요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그냥 지급을 하려면 입법 개정이 필요해요. 입법 개정 하려면 또 민주당 애들이 안 해주겠죠. 상원 하원 또 막히겠죠. 그래서 전략 비축 정책 방향성은 확실하다. 경매에 붙이고. MBS를 봅시다. 근데 큐티를 검색을 하면은 비읍시읒으로 나오네. 어? 비읍시읒으로 나와. 욕을 한 게 아닌데. 일단은 MBS 그걸 정리를 했다는 게 이제 양적 긴축을 종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BS 채권을 더 이상 이제 팔던 거를 그만두고 그 금액만큼 국채를 매수한다. 국채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건 시장이 나쁜 건 아니죠. 응. 지금 시장에 문제가 뭐냐면은 국채금리가 너무 높죠. 국채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연준이 좀 들어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 거거든요. 오늘 이제 하우스 방송에서 좀 잠깐 다뤘지만 YGN 하우스 방송 오늘 꼭 보세요. 오늘 거.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지금 재무부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국채금리를 떨어뜨리려면 국채금리가 낮아질 수가 지금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기업들 아마존도 250억 달러 지금 회사채 발행을 했죠. 그저께. 그리고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유상증자며 아니면 뭐 회사채 발행이며 아니면 뭐 IPO 상장이며 계속해서 기업들이 AI 투자를 하려고 돈을 조달하죠. 당연히 돈을 조달하고 채권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지만 오늘도 막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MOU 뭐 깨겠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유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가.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겠죠. 국채 금리가. 그러려면 연준이 도와줘야 되고 연준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YJ님이 말씀하신 MBS 이젠 그 긴축을 안 하고 대신 그 돈으로 국채를 다시 재투자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영향 받을까요? 전쟁할 수 있을까요? 전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왜 쉽지 않냐면 뭐 11월 달 중간 선거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10년물 국채가 지금 4.5예요. 여러분들 작년 25년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풋이 나왔을 때 시점이 언제였냐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에서 4.7로 갈 때. 확 튈 때. 근데 지금 4.5까지 올라왔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전쟁한다는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고 중간 선거 줘도 상관없어. 라는 거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될 수 있겠다. 세이브 그 아메리카라고 미국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무조건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좀 신원 인증을 좀 더 강화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조금 떨궈내는 그 법안이 통과가 만약에 되면 주식이 떨어지든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든 어쨌든 지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만약 그렇게 된다 하면 전쟁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이란이랑 진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겠지.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 세이브 액트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기는 어렵고 민주당이 해줄 리가 없겠죠. 중간선거 전까지는 좀 정치적으로 이런 영향성들이 높은 이런 법안들은 통과가 되기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쉽지 않다. 전쟁 안 할 것 같은데요. 때리더라도 하루 이틀 또 때리고 또 화해하고 MOU 맺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세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뭐 낸다고 얘기를 하니까 올해 연말까지 봐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뭐 한국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한 해 만에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팩트가 정해진 게 없어요. 얘기일 뿐이지 올해 하반기 한 11월 12월 가서 이제 팩트가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잠시 반등했다가 조금 내려가는데 좀 더 내려갈 것 같은지 코슈님 어떻게 단기 시황은 제가 하우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우스 방송 보시면 됩니다. KBC님. 중국 쪽 반도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쪽 반도체요? 전 개인적으로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중국이 반도체 시장을 아주 매력적으로 점유하지 않을까,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그 디스플레이 시장 보면은 한국이 예전에 디스플레이 그냥 원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한테 다 뺏겼어요. 이길 수가 없어. 이런 거, 여기에 대해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기술력 얘기를 하는데, 뭐 삼성, SK하이닉스가 중국보다 기술력이 좋지 않니? 뭐 앞서 나가지 않니? 몇 년 앞서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 가격, 물량, 공세에는 당할 수가 없다. 가격, 물량, 공세는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만약에 좀 그 시장을 금융시장을 좀 개방을 했다고 하면 중국 반도체 투자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 12시 15분에 트럼프 대통령 나토 기자회견이에요. 또 나토한테 뭐 돈 뜯겠지. 뭐 줘라, 이거 줘라, 뭐 얘기하겠지. 뻔하지 뭐. 아마 오늘 하우스 방송 얘기했었던 국채 매수도 이렇게 한번 찔러보지 않을까.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니네들이 해준 게 뭐니?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 국채가 좀 매수자가 좀 요새 부족한 것 같다? 너는 좀 미국 국채 좀 매수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그럼 더 들어가서 애플이나 창신 쪽 램 계약하는 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쉽지는 않을 걸로 봐요.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애플이 왜 창신 메모리를 사야 되고 중국 쪽에 왜 메모리 계약을 맺어야 될까? 이거는 미국 뭐 중국 이거 자존심 싸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미국 정부가 눈 감아줄 가능성이 존재를 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애플의 매출이 중국에서 얼마나 나올까? 자, 아이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0% 급증하면 19%만 어찌됐든 간에 애플의 매출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발생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분명히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싸워. 계속 싸워. 그러면 선제적으로 누구를 때릴 거냐면 중국이 애플을 때릴 거예요. 미국 기업을 때릴 겁니다. 그럼 미국 기업을 때렸을 때 그 미국 기업에 들어가는 부품, 창신, 메모리 들어간다. 그럼 결국엔 중국이 애플을 규제할 때 지네들 창신 메모리를 규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 발을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럼 애플 입장에서는 창신 메모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은 안 써야 돼? 더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야 중국 걸 왜 쓰냐 우리 거 써라 뭐 다른 거 써라 이렇게 얘기 나오겠지만 나중에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높고 중국의 매출을 유지하려면 중국 정부의 규제를 조금 완화하려면 벗어나려면 우회하려면 창신 쪽 메모리를 받아들여야겠죠.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애플이 중국에 대한 중국 정부에 대한 규제를 조금 적게 받기 위해서라도 창신 메모리를 받아야 된다. 미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뭐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분 좀 상한선을 걸어두고 좀 받을 수는 있겠죠, 메모리를. 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또 추가 질문 없나요? 항상 또 수요일 날에는 많이들 좀 빠지더라고. 그리고 요즘 참 많이 지겹죠. 지치고 힘들고. 음? 날씨도 덥고 막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코인 시장은 반응도 없고 주식 시장도 뭐 요새 재미가 없고 클래리티 법은 투표 전 통과 가능할까요? 7월 달에 안 되면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불가능하다. 7월 달에 안 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음. 톰리가 26년도 하반기 이더리움 1만 달러 공격적으로 잡고 주장하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 가격 대비 엄청 큰 상승이고 시기도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공급 물량, 디플레이션, 스테이킹, 월가 자금 등 요소들이 남은 26년도 폭발적 상승할 정도인가요? 일단 찡근님 톰리의 성향을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그냥 긍정론자예요. 상승론자.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경기가 침체되던 아니면 뭐 무슨 사태가 터지든 뭐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든 어찌됐든 간에 올라간다고 하는 류예요. 그래서 사실 26년도 하반기에 뭐 올라간다 막 이게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그냥 이더리움 좋으니까 올라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 얘기가 맞죠. 그분 얘기가 맞아. 왜? 맞거든. 냅두면 올라가거든. 우리 그 짤 있죠? 냅두면 올라간다 그 짤 있죠? 맞아 올라가. 근데 이제 막 26년도 하반기에 어떻고 7년도 어떻고 막 어떻고 세세하게 일정에 막 올라간다 해서 근거는 사실 좀 빈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론적으로 올라간다. 지치고 힘들 때는 G.O.D 노래들. 그러니까 딱 나이가 딱 보여 YJ님은. 지치고 힘들 때는 르세라핌 그런 노래 들어야죠. 요즘 그 노래 아니야 유행하는 거? 그 누구야? 카리나 소속되어 있는 거. 그런 노래 들어야죠. G.O.D는 언제적 G.O.D야. 예전에 하늘색 풍선이죠? 막 G.O.D 엄청 좋아했었잖아. 어쨌든 간에 저도 좀 암호화폐 시장이 좀 유의미하게 반등도 나오고 상승 흐름이 좀 나와서 기분 좋게 막 으쌰으쌰 해놓고 막 얘기도 하고 즐겁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 시장이 암울하고 막 재미가 없고 축축 처지니까 투자자분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한번 미장 열리는 거 한번 봅시다. 미장 열리는 거 한번 보고 7월 달 전반적으로 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14, 15 CPI나 PPI니까 같은 세대죠. 30대들은 다 똑같지 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단축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단축 수업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로운 채널에서 팟캐스트 올라갑니다. 매주 오후 9시에 올라가죠. 지난주에는 26년도 하반기 대전망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주제는
돈이에요, 돈. 1억 원을 가장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삥 뜯는 거랑 뭐 정부 지원 정책들이랑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하여튼 1억 원을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금요 오후 팟캐스트, 금요일에 올라가는 팟캐스트 꼭 보시고 새로운 채널에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구독해 놓으시고 꼭 받아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들어갑시다. 항상 늦은 밤까지 고생하신 우리 윤희님, 애고님, 감사님, 하나하나님, 소중한 스패너분들까지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코슈 크립토 방송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날 정규 방송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죠. 오늘은 좀 일찍 끝난다는 거. 그리고 금요일 날 새로운 채널에서 저희 금요 팟캐스트 올라갑니다. 꼭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다들 고박.